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금요일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위클리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7일 금요일 함께하는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여론조사요. 네네. 네,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권이 연대를 하면 당장이라도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할 줄 알았더니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는 좀 상승한 것 같은데 정작 통합신당 간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들의 지지율은 정체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 통합신당 자체에 대한 지지율은 이 민주당과 또 새정치연합 이 각자의 지지율을 합한 것보다 조금 더 플러스가 돼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적게는 5%포인트에서 많게는 한 뭐 10%포인트까지 올라간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정당 지지율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새정치연합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새누리당이 아주 일방적으로 독주하던 그런 양상은 좀 이 새누리당과 통합신당이 이 각축을 벌이는 이런 양상으로 조금 바뀐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그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뭐 그런 정도로 어쨌든 좀 그 사이의 격차는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통합신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이 후보들의 지지율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전과 지금 현재 별 차이가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재선을 노리는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통합신당의 합류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후보들도 대체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런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는 대체로 이런 건데요.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진 거는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서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 뭐 한때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사실상 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외면을 받았던 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역대 최저를 기록했었죠. 예.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도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당 창당이 시작이 됐지만 정작 창당 과정에서 인물 영입난 그리고 실제로 새정치의 이 구호에 걸맞는 이 적절한 국민들한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혹은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카드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면서 사실 지지율이 더 정체를 보였단 말이죠. 그랬죠.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양측이 각자 이제 후보를 내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특히 새정치연합 중에서 이제 야권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면서 사실은 야권 지지층의 상당수가 좀 여론조사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군다나 양측이 모두 후보가 돼서 3자 구도가 되면 사실상 투표율에도 투표 자체도 많이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이제 함께
이 통합신당을 꾸리기로 하면서 사실은 그 외면하던 이 야권 지지층이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층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그만큼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정작 후보들의 지지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은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새누리당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송영길 인천시장 또 김상권 경기도 교육감 이런 후보들은 대체로 새누리당 후보들과의 1대1 경쟁에서 압도하거나 우위에 있거나 혹은 이렇게 거의 근소하게 이렇게 따라붙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사실상 좀 개인기를 많이 극복을 하고 있다. 또 현역 프리미엄도 많이 작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의 이 서울시정을 잘 해온 그런 것도 뭐 호평을 받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좀 시민 후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시민 운동을 굉장히 오래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기존의 박원순 시장 또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 지지층 또 안철수 의원 새정치연합의 지지층 이 양측으로부터 모두 지지를 받는 것이 그동안의 지지율에도 충분히 반영돼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뭐 도움을 받을 일이 없었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합신당을 꾸린다고 해서 그 후보들의 지지율이 곧바로 올라가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게 이제 대체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 신당을 꾸린다고 해서 이 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만큼 그 해당 후보들의 지지율도 곧바로 올라가는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건 야권 지지층이 이제 선거를 외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그만큼 실제 이제 현장에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 야권 통합신당 측에서는 굉장히 좀 반겨할 만한 일이고 새누리당 그렇죠. 입장에서는 살짝 불안해질 만한 그런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보통 야권 지지 성향,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보통 20대, 30대가 많은데요. 그렇죠. 투표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네, 끝까지 마음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투표라는 건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되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정말 그렇죠. 투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에 떠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그래서 이제 이들의 투표가 사실은 직접 현장에서 이제 실제 행위로 투표 행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새정치의 명분에 맞게 서로 양보할 것 그리고 서로 조금 더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얼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뭐 좀 삐거덕대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특히 이 지분에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이 파행으로 또 마치 이렇게 자기 이익 챙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통합의 과정이 비춰진다면 사실은 2030 세대 보고 투표장에 꼭 나와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멋쩍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참... 양 기자님. 네네. 양 기자님. 네네네. 네. 사실 투표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내홍을 좀 겪고 있는 게 빨리 이제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지방선거가 다가왔구나라고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가시던 곳에 가시고요. 이렇게 봉사라는 걸 하시고요. 그리고 자꾸 그런 쪽에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예. 네. 어제도 지금 새누리당이 사회복지관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고 그랬었죠. 네. 이게 정말 정치인들은 어쨌든 좀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그게 과연 정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제발 좀 속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경선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뽑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광역단체장 후보,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상에는, 2대 3대 3대 2, 이 규정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우선 추천 지역, 우선 공천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국민참여 선거인단 대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여론조사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현재 조항으로는 여론조사의 반영률이 20%인데요. 이거를 100%까지 늘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는 뭐 최근에 몇 번 보도가 됐기 때문에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인천에 유정복 전 장관이 출마를 했는데 유정복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인천 출신이긴 하지만 실제 정치 행정 경험을 쌓은 곳은 경기도 김포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실질적인 지역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금민 지사가 작년 11월 달에 입당을 하면서 17,000명을 데리고 입당했다. 이 얘기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울산도 지금 현직 구청장이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당원들을 대거 입당을 시켰다고 그러고요. 세종시에서도 특정 후보가 입당을 하면서 이 당원들이 또 대거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게 당심이 왜곡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100%로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공천을 하겠다.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여론조사가 과연 정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거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처음에 사회자께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여론조사 과연 믿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셨었는데요. 네. 실제로 여론조사가 이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민심이 굉장히 왜곡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경선을 실시한다는 것, 더더군다나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그토록 강조를 해놓고 이 여론조사라는 이 편의적인 방식으로 과연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출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하고 정말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고 또 참여한 후보들이 모두 수긍을 하는 그런 방식일 수 있겠느냐, 이런 대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정말로 새누리당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부터 전면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지금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론조사 공천이라는 게 말로는 이게 민심을 반영하는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상의 전략 공천에 가깝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의 유정복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대 3대 3대 2 이렇게 여론조사를 이렇게 이제 국민 경선을 하면요. 지금 안상수 전 시장 같은 경우에 8년을 지금 인천에서 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유정복 전 장관이 경선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을 하기가 굉장히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원희룡 전 의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당 지도부가 출마하라고 지금 압박을 넣었다. 이게 본인도 뭐 얘기했던 바인데요. 그런데 우금민 지사가 지금 17,000명을 입당시켜 놓으니 지금 현재 룰대로 하면 원희룡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100%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김기현 정책위 의장이 지금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요. 김기현 의장 같은 경우에 지금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던 케이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의원하고 지금 거기에 강길부 의원이 같이 출마를 했는데요. 둘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지역 기반은 강길부 의원이 더 낫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기껏 나가라 해서 중진 차출론을 이렇게 이제 현실화 시켜놨는데 정작 나가라고 이렇게
부추겼던 그 후보가 예선을 통과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낭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100% 여론조사라는 좀 다소 편법적인, 편의적인 방식을 지금 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데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게, 이 말로는 명분상으로는 참 좋아 보이지만, 지방 토호 세력의 바로, 그리고 동원선거,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제주나 세종시나 울산 같은데 특정 후보가 이 당원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게 최근에 알려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알려졌던 일인데도 이런저런 검토 없이 그냥 지방선거 기초선거에 대해서 정당 공천 약속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비판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떡하니 얘기해놓고 뒤늦게 이제 부랴부랴 좀 여러 가지 조정들을 하고 나선 건데요. 결국은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면 준비 과정도 그렇고 실제 시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반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이렇게 앞에서 하는 얘기들이 좀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 즉흥적이고 좀 진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정원의 유성씨 출입경 기록은 위조된 것이라고 증언한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 그의 자살 시도 소식을 방송 3사는 어떻게 전했을까요? 먼저 KBS, 오늘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조차 보도한 것에 근처도 못 갔습니다. 조선족 김 씨가 국정원에게 전달한 자료가 위조된 것이고 국정원도 위조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모텔방 벽에 국정원이라는 혈흔이 있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14번째 꼭지로 다룹니다. 관련해서 KBS 취재 결과 김 씨가 남긴 유서에는 국가를 위해 일했는데 왜 검찰 조사를 받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 씨가 자해 당시 벽에 국정원이라고 쓴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신에게 쏠린 위조 의혹 때문인지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인지 김 씨의 자살 동기 규명도 검찰의 몫입니다. MBC도 마찬가지. 자살 기도 소식에 검찰은 무리한 수사가 없었다고 밝힌 말만 있습니다. 10번째 꼭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세 차례 조사에서 진술을 바꿔왔기 때문에 증거와 대조해가며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을 뿐 강압 조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는 뉴스 시작부터 충남 계룡대에서 6회 공군 새내기 장교들의 합동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께 대하여 들어! 총! 그런데 SBS는 김 씨가 위조된 문건을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밝힌 내용을 다룹니다. 사고 현장을 증거인멸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정원이 입수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에 조작이 있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유 씨의 중국 공문서에 조작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껏 국정원이 해온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는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고 현장은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SBS가 왜 이럴까? 알고 보니 검찰, 국정원의 타락상을 강도 높게 지적해온 김요한 기자의 리포트였다는 점. SBS 김요한입니다. SBS 보도국 데스크에게 아직 이것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대통령께 대하여!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위클리 스포츠 소식 박상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 끝나서 살짝 여유 있으시죠?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패럴림픽 열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패럴림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빠지고요. 아, 근데 예, 내일 또 K리그 개막하지 않습니까? K리그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시범 경기까지 시작이 됩니다. 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더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우리 박주영 선수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워낙 박주영 선수 스스로도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전에서 진가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안심을 좀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박주영 선수가 들어온 거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원했던 박주영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박주영 선수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반대 여론이 좀 많았는데 네네. 이런 반대 여론을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그런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 좀 안심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체력이겠죠. 그 45분이 아니라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 그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지금 서국팀이 와포드에서 좀 더 진가를 보여주기를 그렇게 희망합니다. 네, 박주영 선수가 좀 마음에 부담을 덜고 경기에 임하면 또 훈련에 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내일 K리그 개막 경기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K리그가 시작이 되죠. 이미 몇몇 팀은 벌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가 있기 때문인데, 네. 포항, 서울, 전북, 울산은 이미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조금 선을 보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차두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맹활약을 해주면서 지난 25일이죠. 지난달 25일에 그 센트럴 코스트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차두리 선수가 좀 지금 근육통이 좀 발생을 해서 한 6주 동안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는 약간 좀 공백이 생겼고요. 네. 그다음 포항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외국인 선수가 이번에도 없이 시즌을 치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그게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반면에 전북과 울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지금 전력을 보강을 했는데요.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K리그 12개 팀 가운데 11개 팀 감독으로부터 전북이 우승 1순위다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K리그 많은 선수들이 지금 준비 단단히 하고 있는데 팬들도 좀 그에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노련한 모비스냐 아니면 패기의 LG냐. 오늘 프로농구 정규리그 1위 가려질까요? 일단 모비스가 이기면 가려집니다. 모비스가 이기면은 정규리그 1위가 확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LG가 이기게 되면은 또 마지막 경기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모비스가 LG에게 이기면은 이제 무조건 우승이 확정이 되지만 LG가 이길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LG가 모비스를 꺾을 경우 동률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경기까지 동률이 된다. 그러면 이제 상대 전적을 따지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모비스가 LG에게 4점 차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LG가 오늘 경기에서 5점 차 이상으로 이기게 된다면은 마지막 경기에서 이길 경우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네네. 그 V리그도 오늘 그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죠? 내일입니다. 내일입니까? 내일 천안에서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이 맞붙게 되는데, 이 역시 그 V리그 남자부 1위를 놓고 이제 다투게 됩니다. 만약 이제 삼성화재가 이기게 된다면은 정규리그 1위가 거의 확정이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현대캐피탈이 이기게 되면은, 현대캐피탈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요, K리그도 얘기했고, 프로농구도 얘기했고, V리그, 배구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 팬들은 어느 그 스포츠에 조금 더 열정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쪽이 되겠죠. 아무래도 프로축구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남과 경기를 갖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기가 서울을 빼놓고는 모두 지방에서 열립니다. 포항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또 창원, 상주, 제주 이렇게 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프로축구보다는 프로야구에 좀 더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역으로 가면은 뭐 어느 스포츠가 더 이제 팬층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나요? 지역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부산 쪽은 야구 쪽이 훨씬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부산 경기는 이제 조금 더 기다리셔야 좀 경기를 보실 수 있는데 바로 15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있죠. 네네. 예, 프로야구 시범 경기도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서울 목동구장에서 넥센과 두산이 붙습니다. 오후 1시부터 붙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프로야구 시범 경기를 보셨다가 곧바로 서울 월드컵 경기를 건너가셔서 4시부터 시작하는 서울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날이 되겠네요. 자, 아이스 하키가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새삼. 예, 아시아 리그 4강 플레이오프전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본의 아니게 좀 이번에 또 아시아 리그가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네.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겠지만은 김연아 선수의 그 연인이 뛰고 있습니다. 대명상무에서요.
아이고, 예, 바로 다 예. 아시겠죠? 예. 어제 하루 종일 이슈가 됐던 오늘까지도 이슈되고 있습니다. 예, 김원정 선수가 바로 대명 상무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바로 내일 일본 제지 크레인스와의 아시아리그 1차전에 뛰게 됩니다.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요. 네. 일본에서는 아이스하키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가 봐요. 어때요? 예, 상당히 좀 인기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이전에는 우리나라를 거의 10점 차 이상으로 이겼던 그런 전력도 있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와서 지금 이제 접전 또는 1점 차로 올려 이기는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 네, 또 내일 열리는 아이스하키 한일전. 한일전이라고 하면 스포츠 종목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내일 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대명 상무와 일본 제지의 경기도 목동링크에서 열리거든요. 아, 네. 예, 오후 7시입니다. 만약에 더 시간이 되신다면은 축구를 보시고 다시 목동으로 건너오셔서 아이스하키까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 스케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이 체육단체 연대가요, 김정인 대한체육회 회장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 바로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체육개혁 8대 개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김정인 대한체육회 회장 사퇴를 첫 번째로 거론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체육계가 지금 비리라든지 무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모두 김정인 대한체육회 회장의 그런 책임이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8대 개혁안 외에도 김정인 회장 외에도 7개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가 바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성폭력 금품 수수 횡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입니다. 감독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는 이미 케이블 TV 뉴스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네. 하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여기에 대한 진상을 전혀 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계 비리 인사 퇴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심판 기피제도 실시라든지, 그다음에 체육행정의 투명성 보장, 이런 개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빙상연맹은 어떤 식으로든 개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슬쩍 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한빙상경기연맹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복마전처럼 비춰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깨끗하게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이제 국민들이 온통 관심이 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연아 선수 얘기 짧게 잠깐만 좀 전해주실래요? 예, 다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연아 선수와 아까 말씀드렸던 김원정 선수와의 지금 러브 스토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올드 스포츠에서도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대부분 사실이 맞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대부분 사실이면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얘기가 좀 재밌었습니다. 굳이 삼겹살만 먹지 않았겠죠.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삼겹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했다는 그런 뉘앙스인데 어쨌든 김연아 선수와 김원정 선수가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 모두에게 윈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또 너무 과도한 관심은요, 연인들한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자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심도 김연아 선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겠죠.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스포츠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말 바쁘게 보내시겠네요, 박 기자님.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좀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저를 보시면 한 번이라도 인사를 좀 건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성현 기자와 함께 위클리 스포츠 소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임승수 선생님과 함께 올게요.